대한신장학회에서 국민 콩팥 건강 개선안 2033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2033년까지 만성 콩팥병 환자 비율을 10%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만성 콩팥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일상에서 무엇을 특별히 관리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대목동병원 이신아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대목동병원 신장내과 이신아입니다.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부터 시작을 할게요.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되지 않나요? 신장 기능이 원래는 좋았는데 갑자기 어떤 이유로 기능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기능이 원래 좋은 분이라 했다면 대부분은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고요. 한번 나빠지면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그 말 진실입니다. 만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전제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관리하는 병이고 마치 고혈압처럼 당뇨처럼 같이 가시는 병입니다. 실제로 제 외래에도 예전에 투석을 1년, 2년 하시다가 기적적으로 이제 콩팥 기능이 좋아져서 투석을 끊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나요? 제 환자 중에도 그런 분이 한 두어 분 있습니다. 네네네. 저도 외래에서 기적적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요, 다들 좋아하세요. 네. 제 환자는 이제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신증후군 환자였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FSGS라고 그런 병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너무 부종이 심하고 신장 기능도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제가 잠시 투석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약을 쓰고 스테로이드 고용력 요법을 하고 여러 가지 보조 치료를 한 후에 단백뇨가 또 약간 줄어들고 부종도 많이 빠지고 그러면서 투석을 하지 않을 정도의 신장 기능이 회복된 경우도 있었고요. 두 번째 환자는 젊은 남자 환자였는데요. 술을 이제 많이 드시는 환자였고 알코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 병증이 왔었고요. 그것 때문에 콩팥 병증까지 갑자기 급성 심부전이 생겼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신장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꽤 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투석이 좀 필요했었고요. 회복이 된 후에는 투석이 필요 없이 약간 신기능이 저하된 채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투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투석을 안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가 이런 환자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뭘 먹으면 콩팥이 좋아지냐 이런 것인데요. 특히나 이제 영양제 관련돼서 궁금들이 많이 있으세요. 영양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영양제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환자들이 이제 식사요법을 하다 보면은 부족한 영양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 비타민, 무기질 이런 걸 들 수 있는데요. 비타민 중에도 필요한 비타민 종류가 있고 보충하지 않아도 되는 비타민이 있기 때문에 투석을 하지 않는 만성 신질환 환자에서도 일부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건 주치의와 상의하셔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콩팥 기능에 따라서 또 같은 약이라도 뭐 복용량이 다르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뭐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도 뭐 콩팥 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지? 네, 그 전제가요, 안 먹는 것입니다. 네, 섭취를 안 하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신기능에 따라서 섭취 가능한지 섭취가 불가능한지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콩팥 건강을 위해 챙겨 먹으면 좋은 식품 같은 것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식품보다는 식단이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성스러운 집밥과 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성스럽다는 건요, 우리 만성 콩팥 환자들 나트륨 조절해야죠. 또 칼륨 조절해야 되죠. 인 조절해야 되죠. 단백 조절해야 되죠. 도저히 밖에서는 챙겨서 드실 수가 없거든요. 해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고요. 아무래도 밖에서 드시는 음식 같은 경우는 첨가가 되게 많아요. 네, 집에서 하다 보면은 첨가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집에서 해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수분은요,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수분 요법을 해도 되는 분이 있고 수분 요법을 조금 주의해야 되시는 분도 있으세요. 우리 심장병이 있는 분들이 심장병도 같이 있잖아요.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려성 심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때로는 수분 제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줄기는 수분 섭취가 굉장히 신장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심부전이 있는 분들은 조금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주치의와 상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드시는 약 중에서 감기약 이나 아니면은 뭐 정형외과 뭐 이런 약들도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요. 이런 약들이 혹시 신장에 무리가 되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항상 우선순위를 둬야 되거든요. 지금 감기 때문에 기침을 너무 많이 하고 막 열이 펄펄 끓고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심장이 나쁘다고 해서 혹시 심장에 무리가 될까 봐서 약을 안 드신다 그런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힘드시면 약을 당연히 드시고 그 앓는 그런 시간을 단축시켜서 오히려 심장에 덜 부담이 가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감기약도요, 일부는 신장에 나쁜 영향을 무리가 되는 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데 어떤 약을 안 쓰면 좋겠느냐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 무리가 되는 약은 좀 빼고 처방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이런 콩팥에 약간 무리가 있긴 있는데 또 우리가 잘 모르고 드시는 약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흔한 게 진통소염제지요. 네. 외래 오셔가지고 혹시 진통소염제 드시는 게 있나요? 여쭤보면은 다 없다고 하세요. 두통 있으면 뭐 드세요? 여쭤보면은 펜잘, 뭐 사리돈 이런 말씀하시죠. 그것도 진통소염제입니다. 그러면 그랬냐고 이제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긴 하지만 우리 신장병 환자분들한테는 가급적이면 피해야 될 약이기도 하거든요. 드시고 있는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혈압약 먹으면 콩팥이 나빠지지 않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너무 제법 많습니다. 많이 있으세요. 네, 너무 많습니다. 일단 혈압약을 드시면은 계속 먹게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게 콩팥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그 반대죠. 혈압약을 드셔서 신장 기능을 어떻게든 보존하려는 게 목적이고요. 고혈압이 이미 생긴 분들은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는 거거든요. 신장 때문에 드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 오해를 꼭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건강검진 하실 때 이제 내시경 해도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무래도 내시경 하실 때 많이 힘드시잖아요. 특히 대장 내시경 하실 때 많이 힘드신데 특히나 콩팥병 단계가 많이 진행한 경우에도 이 내시경 해도 될까요?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하는 이유는 만성 질환이거든요. 만성 콩팥병 환자분 중에서도 악성 질환이 악성암 이런 게 있는 경우도 꽤 많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검진하셔야 되고요. 단지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해도 되냐 여쭤보는 이유가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신장에 무리가 없는지. 두 번째, 진정 수면을 해도 되는지. 세 번째, 대장 내시경 할 때 먹는 약이 안전한지. 이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대장 내시경을 하거나 위내시경을 하거나 공복이 필요하고요. 대장 내시경을 위해서 다 장을 비우기 위해서는 그 약을 먹고 일부는 수분 보충을 하긴 하지만 탈수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은 이렇게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도 가끔은 대장 내시경 후에 탈수 증상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물며 우리 환자들은 탈수에 굉장히 취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분 보충을 잘 하시면서 처방대로 약을 잘 복용하시면은 대부분 문제 없이 일시적으로 신장 기능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 하루 지나면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수면 내시경, 진정 내시경 해도 되느냐 그 문제인데요. 신장 기능이 매우 떨어지면은 수면할 때 쓰는 약들이 사실 신장에서 분해가 되고 대사가 되는 하는 그 시간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요. 반감기 자체가 길어지기도 해서 위험 부담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을 좀 줄여서 한다든지 별 문제가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열심히 모니터링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꼭 주치의한테 신장 기능이 어떻다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쓰는 그 먹는 약들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 약을 먹고 신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약도 적정량을 처방을 하고요. 또 중간중간 이제 수분도 많이 보충하게 해서 그 약으로 인한 신병증 생기는 일은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새는 이제 안전하게 내시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주신 게 콩팥병 관리를 잘 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의사도 약을 잘 처방을 해야 되지만 또 환자분들께서 지켜주셔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 좀 팁을 몇 가지 드린다면. 네. 저는 외래에서 환자분들한테 5손가락 다섯 이렇게 손가락. 말씀드리거든요. 네. 네. 첫 번째, 혈압 관리. 혈압. 너무 네. 중요하죠. 혈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네. 거고요. 두 번째, 우리 이제 만성 신질환 환자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당뇨에 의한 신병증이기 때문에 당 관리. 두 번째, 당 관리고요. 세 번째, 운동. 운동. 네, 너무 중요합니다. 네. 운동하고 네 번째가 이제 체중 관리인데요. 운동을 해서 체중을 빼란 얘기가 아닙니다.
네,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리라는 거거든요. 네. 근육량과 우리 환자분들의 생존율하고 너무 관계가 많아요. 또 고령에서는 특히 이제 만성신질환 환자분들이 고령이 굉장히 많은데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근육이 막 빠집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를 하면서 운동을 하시는 거를 3번, 4번 권장을 하고요. 마지막 5번째, 싱겁게 드시기. 싱겁게 네. 드시기. 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이렇게 해서 5가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가운데 있는 건데요. 단백 섭취를 이제 의미를 해요. 그래서 손바닥만큼 드시라고 제가 권장을 하거든요. 단백 섭취는 주치의랑 반드시 상의를 해야 합니다. 단백 제한을 해야 되는 분이 있고요. 단백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5가지는 들지 않지만 여기 맨 마지막에 넣어놨습니다.